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주의 성공에 중국 1대1로 붕괴 연세가 시작되다 중국 함정을 박살내는 K9의 놀라운 위력. 호주와 중국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주 당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의 항구를 빌려줬던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지난 2일 호주 국방부가 내각 국가안보위원회 지시에 따라 다인항 계약 재검토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2015년 북부 다윈 지역에 위치한 다윈항을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의 99년 만기로 임대하였는데요. 랜드브리지는 3억 9천만 달러 4,366억에 다윈항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랜드브리지는 중국 재벌 예청이 소유한 기업으로 문제는 중국 군부와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에 중요 인프라 시설이자 호주와 아시아 국가 간 주요 교역 통로인 다윈항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다윈항은 미국의 태평양 작전 거점이라는 점에서 랜드브리지의 계약 체결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전세계 국가 중 가장 강력히 중국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호주 당국이 다윈항 계약에 대해 제기된 국가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계약 재검토에 나선 것이죠.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은 계약 재검토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국가적 이해와 관련된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호주가 다윈항 회수를 검토함에 따라 중국 1대1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호주의 항만 운영권 회수를 시작으로 중국의 항만을 빼앗긴 국가들의 연쇄적 회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1대1로 사업의 핵심은 각 국가의 핵심 항만 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국이 주체가 되는 경제부흥의 핵심이자 더 나아가 미국과의 군사세계 패권을 다투기 위한 해외 군사기지가 되는 핵심이 바로 항만 운영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1대1로 참여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얻게 된 국가들은 부득불 국가 핵심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게 넘겨왔습니다. 스리랑카 항만공사는 2016년 지분 80%를 중국 국유 항만기업 자오상주에 매각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몰디브는 중국의 16개의 섬을 매각하였는데 중국은 이곳에 항만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탄자니아는 중국에게 100억 달러를 빌려 탄자니아에 항구를 짓는데 사용권은 중국이 99년간 갖는 미친 계약을 했습니다. 후임 대통령인 존 마고플리는 전임 대통령과 중국의 커넥션을 폭로하며 중국에게 빌린 100억을 갚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미얀마도 중국 1대1로 사업에 의한 차오큐표 항구에 90억 달러 심해한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가 현재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오큐표 항구는 중국 1대1로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이 항구가 완공되고 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도 서부의 말라카 해협 인근 말라카 게이트웨이 항구 건설에 중국에게 80억 달러를 투자받고 사용권을 넘겼습니다. 파키스탄 과다로 항구에 대한 투자도 매한가지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가장 해외 군사기지를 세우고 싶어하는 곳은 파키스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과다르를 확보해 송유관을 중국 서부로 건설하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할 길을 열 수 있으며 파키스탄 지역의 불안한 치안 상황과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중국이 항구에 군대를 파견해 해외 군사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지부티의 바브엘 만데부 해협은 중국에 의해 군사기지화되었는데 마두드 알리 유셉 지부티 외무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 약 500명 정도가 주둔할 것이고 중국은 이 기지를 매 2천만 달러에 10년간 조차하고 10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조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국 항만 갈취는 군사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데요. 항만 소유권을 통해 중국은 해외 군사기지를 만들 수 있으며 해군 함정을 보내 해상 영향력을 확대 미국과의 해양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공의 검은 속내는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나 친중국가였던 아프리카, 파키스탄, 미얀마 등이 반중국가로 돌아서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중국의 1대1로 참여국들은 최우선 국가과제로 1대1로 사업 전면 취소 및 항만 운영권 회수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몰디브 등 1대1로 참여국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친중 정권이 잇따라 패배하였고 곳곳에서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황만 회수에 이은 중국과 체결한 1대1로 사업 계약을 취소하여 중국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중국 군사적 조치도 서슴없이 가행하고 있는데요. 호주 국방부에서의 최신판인 2020년 국방전략 갱신과 2020 국방구조계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을 적성국 반열에 놓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230조를 투입해 중공군의 군사팽창 전략에 찬물을 끼얹을 계획입니다. 접적 지역이 없는 호주가 해안 선방어를 목표로 한국산 명품 자주포인 K9을 1조 원어치 구입하며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화포와 그에 맞는 탄약이 적용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르나 2020년 11월 신형 사거리 연장 포탄이 개발되어 최대 54km의 긴 사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K9A2 개량에서 포신 수명은 1000발에서 1500발로 늘고 활공탄을 운영하여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늘릴 수 있어 해협 인근에 도달한 중국 함정들에 대한 포격전도 충분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중공군이 해양 상륙에 성공할 때에는 말할 것도 없이 K9 자주포가 최고의 또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전장을 지휘할 것입니다. 대만 또한 중공군의 대만 해협 위협에 따른 근해 사수를 위해 자주포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최신 국방백서를 통해 근해 사수와 해안선에서의 적군 섬멸이라는 방위 구상을 밝혔는데요.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방위고수, 중층저지라는 전략 목표에 따라 근해사수, 해안선에서의 적군 섬멸이라는 2단계의 방위구상을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및 대만이 직면한 군사적 위협을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 해협의 이점을 활용한 창의적인 비대칭 작전을 통해 전쟁의 주도권 장악 및 적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적군의 대만 침탈 임무 실패라는 작전 목표를 달성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도표는 근해결전 지역에 대만군의 대형 함정 및 기뢰 불사람을 배치하고 육지에는 자주포 등을 배치해 상륙을 시도하는 적군의 함정 및 지상군을 섬멸한다는 구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올 초 연설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고, 지난 2월 하순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면서 본토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천명했습니다. 이에 대만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의 첫 무기 수입으로 40문의 자주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제 대만협회는 미 국방부가 대만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 40문 판매를 조만간 미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대만 의회에 알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육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포병 차량을 일괄적으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주거청 대만 국방부 장관은 구매 협상과 관련 아직 공식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대만이 자주포를 발주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M109A6 팔라딘 자주포는 길이 9.1m, 너비 3.1m, 높이 3.3m에 무게 27.5톤인 자주포입니다. 주포는 155mm 39경장으로 사거리는 30km입니다. A6 팔라딘 자주포는 자동장전장치를 채택해 분당 최대 8발, 15초당 3발을 쏠 수 있으며 3분당 1발을 지속사격할 수 있는데요. 앞서 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2019년 초 자주포 도입 협상을 벌였지만 당시 협상은 정밀포탄 M082 엑스칼리버 포탄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스웨덴이 수출에 반대한 탓에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만이 엑스칼리버 포탄 구매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성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업체 레이쇼인이 생산하는 엑스칼리버 탄은 GPS 위성 수신기를 장착해 위성의 유도를 받는 만큼 정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스마트탄 혹은 지능탄의 대표주자이며 최대 사거리 50km, 전투 상황에 따라 공중폭발, 지연폭발, 포인트 폭발 3가지 폭발 모드가 가능합니다. 현재 가격은 발당 39,000달러, 평균 오차 범위 2.4m로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일반 포탄보다는 비싸지만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헬파이어나 토마호크 등의 미사일보다는 훨씬 싸죠. 현재 대한민국 국군 또한 155mm 포로 여러가지 개발에 착수하여 실제 도입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은 한국판 엑스칼리버 155mm 정밀 유도 포탄을 이미 개발 중이며 사거리 80km 155mm 램제트 추진탄은 풍산과 카이스트에서 개발 중이고 155mm 탄도 수정 신관은 HTT 사업으로 개발 중이며 155mm 상부 공격 지능탄인 KSTAM2는 국군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거리 100km급 155mm 유도 포탄인 활공 유도 곡사포탄 GGAM도 풍산에서 개발 중이며 심지어 155mm 정찰 포탄도 개발 중이라 램제트, 활강유도, 정밀유도, 상부공격, 정찰까지 155mm로 해내겠다는 매니아스러운 집념을 보여주고 있죠. 인도도 100번째 K9 자주포를 육군에 인도하며 중국과 대치 중인 접견 산악지역 라다크로 옮겨 고고도 성능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의 자주포 사업은 총 252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 앞으로 152대의 추가 발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무기라는 K9 자주포, 앞서 파키스탄에서 중국산 자주포와의 대결에서 K9 자주포 10문이 중국산 자주포 36문을 박살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성능 격차가 존재하는 터라 중국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K9을 까내리거나 접경지역에서 자국산 자주포를 철수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불 작전의 경우 자국산 자주포 성능만 드러나는 꼴이니까요.
인도와 호주가 수입하여 중공군을 참교육시키고 있는 155mm 자주포 최강자 K9은 앞으로 한국에서 개발한 첨단 포탄과 자체 성능 개량으로 다시 한번 최강의 자리를 지키면서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산산조각 깨부실 계획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